이렇게 2년 만에 선배의 만남, 이렇게 비대면 선배의 만남을 이렇게 개최하도록 도와주신 그 최양수학 교수님 학부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중간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이 행사가 실현될 수 있게 고생 많이 한 블러썸이랑 우리 안종석 학생회장 그리고 학생 부회장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 지금 바쁘고 실제 학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요일에 한창 놀 시기와 놀 나이 때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배의 만남에 참석해주신 우리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후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2년 만에 개최되는 선배의 만남, 그리고 첫 번째로 진행되는 비대면 선배의 만남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초청한 선배들과 나누게 될 주제는 미국에 사는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미리 공지드렸다시피 아마 저희 건축사 환경공학부 후배들, 물론 저도 약 10년 전에 그랬지만 우리 후배들이 미국에 선배가 있었는지 몰랐을 확률이 아주 높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우리 선배들이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꽤나 새로운, 알지 못했던 정보였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이런 것들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선배들이 있다, 너네들이 우리 후배들이 또 어떻게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미국이라는 하나의 유학 또는 해외 취업이란 길이 있고, 또 이런 분야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선배들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일단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6명의 선배들이 가장 크게 노력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 저희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거나 최고의 길이 아니고 이러한 길과 이런 옵션이 있다고 알려주는 하나의 정보를 주기 위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옵션이 있다는 걸 알려주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선배와의 만남 자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념하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선배의 만남 행사에 앞서서 우리 블러썸 그리고 안종석 학생회장을 통해서 사전 설문조사 폼을 돌려서 약 70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서 우리 호연반, 우리 건축사 환경공학부 학생들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무슨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선배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가장 큰 키워드가 이제 탈토목 탈건설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건축사 환경공학부를 졸업하고 건축사환경부에서 토목공학, 건설, 건축공학을 공부하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탈토목 탈건설, 아마 오늘 선배의 만남에서 많은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어지는 주제로 또 IT 테크 쪽 관련 진로 그리고 학업에 관련돼서도 되게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역시나 특히 졸업생들 위주로 취업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런 근무의 형태랄까, 이 재택근무와 특히 워라밸, 여러 가지 진로 고민들이 또 많은 키워드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과연 우리 건축산업공학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졸업 예비생 그리고 신입생들은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건축사회환경공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을까?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금 약 21%, 22%가 공기업 및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났어요, 응답이. 10년 전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약 15년, 1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졸업생들은 대부분 당연히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졸업하면 시공사는 설계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취업 안 하면 대학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공기업과 공무원 비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높아서 좀 약간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해외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우들이 약 20%로 두 번째로 많았고, 국내 시공사 취업은 생각보다 되게 적어서 약 9% 응답이 국내 시공사 취업을 희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도 제가 이제 응답을 정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약 31% 학생들은 난 잘 모르겠다. 졸업 후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물론 이 응답의 약 50%는 지금 새로 들어온 2학번인 신입생들이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4년 동안 그 건설사회환경공학부를 다니면서도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할 확률도 아주 높아요. 도대체 건축사회환경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갈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선배와 만난 행사에서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만약에 취업 진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물어봤었을 때 응답자의 약 40%가 돈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취업을 해서 하는 일이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봉, 보너스 등 돈으로 금전적으로 얼마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두 번째로 중요했고 세 번째는 물론 내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얼마나 잘 구성될 수 있는지 약 15% 학생이 워라밸을 또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내줬네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첫 번째 질문과 되게 이어지는 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회사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이어져서 그대로 그게 나와 잘 맞는지 여부가 지금 재학생, 신입생,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취업 진로를 고민할 때 내가 지금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 약 32% 학생들이 그래서 취업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다.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응답을 해줬고요. 32%가. 두 번째는 내가 건축산경공학과라고 해서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나한테 무슨 옵션이 있지, 내가 무슨 연구를 하든지, 내가 무슨 회사를 가서 무슨 직군을 가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약 28.6%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고요. 이어져서 당연히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선배가 없다라는 것도 약 10%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이 6명의 졸업생들은 지금까지 본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자의 발표 시간을 준비하고 또 아마 오늘 2시간 발표가 마친 다음에 약 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선배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따로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봤다시피 박사과정을 유명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선배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IT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프로그래머처럼 일을 하는 선배들도 있고 또 석사 유학을 하는 선배가 있고 또 국내로 포스닥터를 외국에서 한 다음에 돌아와서 국내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선배들도 있는데 되게 이름만 들어보면 대단한 선배들 같지만 제가 여기서 먼저 지금 제대로 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약 짧게는 막 3, 4년 전, 길게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도 지금 신입생, 재학생, 졸업 예정자 지금 참가해 주신 약 80명의 지금 건사한 학우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취업난으로 고생을 했고 해외 유학 갈 때 해외 유학 자금이 얼마 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고민해서 장학금이 엄청 필요했던 사람도 있고 아무 선배도 정보를 주지 않아서 내가 일일이 다 조사해서 선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단순히 그냥 외국물 먹고 싶어서 유학한 사람도 있고요. 국내 대학원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면 해외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국내 시공사에 취직을 하고 일을 해봤고 또 졸업한 뒤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앞길이 막막해서 여러 옵션을 찾아보다가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취업한 선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저희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고민을 저희가 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막 그 건설사 환경공학부에 입학한 신입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한창 지금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진로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졸업이 목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는 이런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선배와 만남을 저희가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나머지 5명의 졸업생 선배들이 각자 본인들의 경험을 들려주고 여러분들이 궁금점을 다 해결해 줄 텐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조금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그렇다면 엔지니어로서 미국에 사는 게 어떤 말인가, 어떤 환경에서 선배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했던 그래서 워라밸은 어떤지, 선배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에 일하고 있는지, 또 돈을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재미 위주로 어떤 통계 자료를 조금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보고 오늘 본격적인 선배의 만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건설사회 환경공학부니까 건설 시장을 한번 더 보고 시작하면 좋겠죠. 지금 보는 도표는 단순하게 미국과 한국의 건설 시장 규모를 비교한 차트예요. 보시다시피 미국 건설 시장은 2018년도에 약 1,600조 원에서 2020년도에 약 1,800조 원까지 증가해서 약 2년 만에 200조 원 정도 증가하는 건설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019년에서 2020년도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50조 원에서 180조 원의 시장 규모가 더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동안 나라지표조의 상세에서 찾아본 한국 건설 시장의 규모는 약 155조 원에서 194조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물론 증가는 했지만 그 증가 폭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건설 시장 규모가 약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건설 시장이 크니까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건설 시장이 꾸준히 규모가 아주 막대하게 커지고 심지어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 시장 파이가 계속 커지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건설 엔지니어로서 저희 수요가 아주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건설 시장은 취직난이 아닌 구인난이에요. 지금도 계속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건설 시장에 계속 엔지니어로서 시공이라든지 설계, 구조, 해석 이런 쪽으로 계속 취업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회사에서 이직할 때 몸값을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자기가 골라가서 가장 좋은 오퍼로 골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로서 건설 시장 엔지니어로서의 최적의 조건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경험해본 한국 건설 시장에서의 그 취업이라든지 이직 여러 가지 경력직 이직에서의 환경과는 사뭇 다른 지금 건설 시장에 미국에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엔지니어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연봉을 높이기 최적의 조건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1,800조 원의 건설 시장 규모는 미국 GDP의 약 3%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해서 계속 성장하고 아마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22년, 23년에도 이 부인난 현 상황은 계속돼서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중이에요. 그럼 이런 미국의 1,800조 원이나 되는 큰 건설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 그 딜로이트랑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런 컨설팅 컴퍼니에서 선정한 6가지 미국 건설 시장의 이슈는 첫 번째는 그 안전 관련된 비용 증가, 두 번째는 VR 가상현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활용한 건설 관리, 세 번째는 프리캐스트 모듈 건축, 네 번째는 건설 관리 소프트웨어랑 IT 테크, 다섯 번째는 요새 부족한 노동력, 부인난, 그리고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급격히 대두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가하는 자재 비용이에요. 이 6가지 건설 시장의 이슈를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꼭 건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슈가 뚜렷이 구별이 되면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군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계속 선순환 구조로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게 지금 미국 건설 시장과 미국의 산업 체계의 큰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이슈들을 발생을 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엔지니어들을 필요로 하는 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너네들이 몸값이 얼마나 받는데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로 그 인디드닷컴이라는 미국의 그 연봉 비교 사이트에서 한번 가져왔어요. 지금 지금 보이는 연봉 수준은 막 입사를 한 경력 1년 차에서 경력 30년까지 전반적인 모든 엔지니어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래서 너네가 이 직군을 선택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데 라고 보여지는 지표예요.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건설 관리자, 흔히 말하는 현대건설, 대림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들어가서 네가 시공사 직원으로 일을 하면 얼마 받나 평균 그러면 약 5,211만 원이라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적어주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같은 시공사 직원으로서 미국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통계, 그 인디드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9,400만 원 정도가 평균 연봉이에요. 미국 전역으로. 그러면 이제 물가도 높고 건설 시장 규모도 압도적으로 크고 미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평균적으로 컨스트럭션 매니저의 직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인디드닷컴에 따르면 약 1억 2,2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여러 가지 당연히 물가도 있고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겠지만 같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건설 관리자가 한국 건설 관리자의 약 2배 정도 받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이건 생각보다 꽤나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해봤고 미국에서 똑같은 직군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이제 건설 관리랑 건설 시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IT랑 테크 쪽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과연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얼마를 받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얼마를 받을까? 미국 전역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연봉의 평균을 내보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출처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했다시피 IT 기업이 몰려있는 그 실리콘밸리와 실리콘비치가 있는 US 캘리포니아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얼마가 받나? 약 1억 4,900만,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평균 연봉이 미국 평균 연봉이랑 조금 비슷한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강종모 졸업생 선배와 이우재 졸업생 선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악명 높은 물가도 높고 집값도 비싸고 연봉도 높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나? 약 1억 6,7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이제 후배들도 이제 연봉 수준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지에 이제 응답을 할 때 연봉이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선배님 하고 물어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엔지니어들의 몸값을 미국 시장에서는 제대로 쳐주고 또한 이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지금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흔히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회사들이 로고가 많이 보일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테슬라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기업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 그냥 기업들만 나열한 게 아니라 제가 졸업한 이제 UC 버클리의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졸업한 이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대입을 하자면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환경공학과를 졸업해서 어느 회사에 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버클리 졸업해서 시빌 엔지니어링, 엔바이러먼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졸업하고 네가 어디 진출해 있는데 라고 하면 이런 회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흔히 그냥 건설사만 볼 줄 알았는데 PwC, 딜로이트, KPMG 같은 이런 유명 컨설팅 회사에도 많이 진출했고요. 애플, 구글, 메타, IBM 같은 IT 기업, 테크 기업에도 많이 진출했고 아마존에도 진출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벡텔이라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벡텔이라는 이런 회사에 들어가 있고 또 DPR, 터너, 클라크 같이 그 전통적인 미국 시공사에도 많이 진출했고 또 특이하게도 이제 암젠이라든지 암젠은 이제 제약회사거든요. 시스코라든지 전선처리, 오라클 그리고 또 뭐 특이하게 월트 디즈니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꼭 미국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엔지니어링을 졸업하고 학위를 따고 산업군에 진출하면 단순히 건설, 설계, 건축, 디자인 이쪽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직군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미국 건설 시장과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엔지니어링을 졸업한 이후의 진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이제 다시 저의 얘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왜 그리고 언제 이렇게 미국에 오게 돼서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김용건, L3하고 김용건 졸업생 후배에게 발언권을 넘길게요. 저는 2015년도 3월에 고려대학교 건축상경학과 4학년을 졸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해볼까 선배의 만남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큰 고민 없이 선배들이 시공사 쓰니까 써야지 해서 시공사를 썼어요, 사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얼떨결에 시공사 인턴에 합격돼서 취업 전환을 돼서 바로 토목사업본부에서 해외사업실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2016년도부터. 그리고 약 2년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힘들거나 정말 회사가 싫다가 아니라 계속 일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나? 내가 이 회사에 다니고 싶나? 왜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선배 따라왔지 하면서 큰 고민을 하다가 2018년도 6월쯤에 퇴사 결심을 하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강종모 저한테 후배고 강종모 졸업생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해외 유학을 결심하게 되고 해외에 약 1년간의 대학원 석사 생활을 마치고 약 20번의 취업 원서를 쓰고 그중에 한 10번의 인터뷰를 하고 그중에 단 하나의 회사에 합격을 해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2019년도부터 지금은 DPR 컨스트럭션이라는 회사에서 미국 시공사에서 현장 시공 엔지니어로서 전혀 새로운 건설 시장에서 전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을 다루면서 또 완전 다른 기업 문화와 새로운 워라밸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 진로를 국내에 있는 시공사에서 해외 유학 그리고 해외에 있는 시공사, 해외에 있는 해외 취업으로 그 진로를 돌리게 된 데는 깊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 2년 6개월 동안.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높은 연봉과 물질적 풍요. 저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다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어떻게 연봉을 올릴 수 있을까 큰 고민을 해봤고 두 번째는 커리어예요. 커리어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이 사회에 가치가 있는가. 이게 막 사회적 가치 봉사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회사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했다면 한 15년, 20년 뒤에 저 제 앞에서 앉아 있는 그 부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잘못되고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20년 동안 그 국내 시공사에서 경력을 지속한 다음에 성공을 했다고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 모습이 저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국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고 6개월 동안 해외 출장 막 하노이, 베트남, 홍콩을 돌아다니면서 되게 힘든 직장의 삶을 살았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또 직장 이후의 삶과 내 개인적 행복과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생각에 대한 고민은 끝에 그 강정모 졸업생의 조언을 받아서 해외 유학과 해외 취업이라는 다른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 것 같아요.